입니다. 녹화 방송 한 5개의 동영상은 여러분이 우리 본 방송에서 수록을 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메이데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는 국제 노동자의 날이라고 그러죠. 133회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얘기를 하기 전에 5월은 우선 우리에게는 계절의 여왕인 5월, 나는 웬일로 외롭고 무색하고 외롭구나 하는 시를 쓴 옛날에 그 유명한 노천명 여류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노천명 시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 가까이에 아주 저명한 시인 한 분이 계셔요. 감추어진 시인인데 그동안 꾸준히 저에게 수십 개의 시를 보내주셨고, 한때 제가 인설을 출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푸른 계절이라는 시를 쓴, 모세원이라는 분입니다. 호가 심호고요.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시고, 언론인인데 문학가로 변신해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푸른 계절. 푸른 잔디 피어난 언덕에 뻐꾸기 노래소리 즐겁고 나물 캐는 아가씨 치마에는 냉이랑 쑥이 지천이로다. 집집마다 연분홍으로 물들고 겨울엔 오리 쌍성이 춤추는데 솔숨 넘어 아득한 푸르른 산에 높이 걸린 무지개 눈부시도다. 2023년 5월 1일 심호 오세원 작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양반이 또 영어에 아주 능통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번역한 영어 시를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시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Green season. The green grass grows on the gentle slope, and the cuckoos singing merrily. There are girls lifting vegetables, and in their skirts, lots of shepherd's poses and wormwoods are filled. In every house gets colored light pink, and in the brookstocks in pairs are dancing. Far away there is a green mountain over the pine grove. The rainbow floating in the sky is glaring. 아주 근사한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5월의 첫 날에 한번 즐기시라고 대신 읽었습니다. 5월이 이렇게 아름답고 제 썸머네일도 배경을 좀 바꾸고 그랬는데 그러나 5월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대규모의 집회를, 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강행하고 있고 2, 3일 후 한 5월 4일쯤은 유명하고 또 화제의 중심이기도 하고 말썽 변희재 동지가 저기 대구 달서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5월이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민주노총 그리고 정계는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모 여성 주제로 노동자 대회를 하는 것을, 근로자 대회를 한 것을 모처럼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하고 거기에는 권영길 전 대표도 나와 있고 여러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통적인 민주노총이 했던 시위와 다르게 소위 말해서 독소조항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막 때려 부셔라, 파괴하라 이런 것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어디 농민의 회장은 때려 부시라는 말은 한마디 넣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특히 7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69시간 근로시간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 그리고 기계에 손 잘리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도에서 약간은 보수적이지만은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각, 또 소위 가지지 않는 자, 영어로 the haves, have nots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고뇌와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거의 100% 가까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행동은 좀 더 지혜롭고 비폭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 자기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추진하고 하는 건 옳은데, 거기다가 갑자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붙여가지고 정권에 타도 정권 비판까지는 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저기 북조선의 김정은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그리고 여기서 소위 이 나라를 자본과 독재 그런 얘기를 썼는데, 뭐 당연히 그런 얘기 쓰겠죠. 옛날부터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사이에는 항상 그런 분쟁이 있기 말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젊은 사람들의 구호 외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으로 오묘해서, 그 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강남이나 서초나 무슨 이런 데서 그냥 대학 입시 준비하려고 몇 년째 애를 쓰고, 그리고 뭐 사법시험이니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걸로 걱정을 하고 몇 년씩 놀아먹어도 그거 가지고 자기 가정이 자기들의 신변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기계를 돌리고 짐을 지는 노동자, 근로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또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다. 근데 불공평을 어떻게 깨느냐? 불공평은 우선 그 나라와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정책을 공정하게 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자기 발전의 기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목민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반대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예를 들면 무슨 건설 노조 하면 그냥 건설 노조 중에서 뭐 조폭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기계에 돌리는 걸 태업하고 땡깡 부리고 말이죠. 땡깡이라는 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자본주의만큼 산업을 증설시키고 부를 증진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고 문화를 창달시키는 제도가 과연 있었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는 우리 인류가 자본주의보다 죄송합니다.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제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이 특별하게 완벽한 제도가 있기가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끝없이 개혁하고 끝없이 개선하고 그런 방법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쁘면 소위 천민 자본주의가 돼요.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라고 해서 그냥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자본과 가족은 그냥 세상에 호합한 생활을 누리고 그냥 맨날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유람이나 하고 카지노에 가서 막 몇만 불, 몇십만 불 빵빵 쓰고 약이나 먹고 마약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의 적은 봉급을 가진 사람들이 공장에서 기름걸레를 만지며 살해하는, 이게 불평등하죠. 그런데 이 불평등을 완전히 깨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균형을 잘 맞추는 정책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개선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참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의 대회를 쭉 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가슴을 저미게 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아, 노동자여, 피눈물의 전사여. 삭막한 이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라. 사선을 넘어 끝내 가리라 해방 나라로. 그들이 가지는 그 애처로운 그 절규, 피 끓는 그 분노, 이런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민주노총에게, 특히 민주노총에 참 몇백만의 한국 노동자 근로자 중에서 민주노총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내지 12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끄떡하면 대안을 김정은으로 가지는 말아라 이거야. 반체제를 하지는 말아라 이거야. 나 꼭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주노총의 불만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이용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다른 반체제 세력을 선동해갖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난 몇 년간은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USB 만들어갖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거나, 그리고 실속 없는 군사 합의해가지고 지들은 뻥뻥 무기면서 핵무기 개발하면서 여기서는 끄떡하면 꼼짝말라고 하고 여기 초소를 다 없애버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이게 뭐야? 이게 나라야 뭐야? 그래서 간신히 체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귀중하게 바뀌어졌는데, 민주당이 요새 자기들이 저질렀던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자기 과오, 아무도 반성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반성.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님 강제 입원시킨 것이 이제 강제냐 아니냐 하는 거에서 그 유동규 증인이 법정에서 사실 강제한 거 아닙니까? 하고 고함을 질렀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터져요. 그리고 무슨 전세 사기 돈으로 벌어진 7천억인가 돈이 강원도 최문순 지사 쪽에 무슨 사업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관계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과 송영길 근처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악의 뿌리, 악의 연결고리는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원내총무를 뽑았는데, 이 원내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의 백미는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에요. 김두관 의원은 자기가 이재명 세력을 대표한다고 딱 자시고는 나는 이재명의 대표자로 나왔다 하고 딱 과실하면서 소견 발표에서 이번에 이 선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 선거입니다. 신임 투표입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 현장에 이재명 대표도 앉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형편없이 깨졌어요. 그리고 비이재명계인 박관홍 의원이 압도적으로 1차에 당선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민주당마저도, 민주당의 160명의 현역 의원, 170명이죠. 현역 의원마저도 이재명이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이상한 초선 쪼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에게 무슨 소고비법 만들어가지고 그가 구속 기소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난을 치고 앉아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 5월의 푸른 하늘에 참 한심해요. 이 나라의 정치라는 게. 그래서 제발 그런 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지금도 현재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 6만 명을 모이는 계획을 했는데 현재 6만 명은 모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대표자가 한 3만은 모일 겁니다 했는데 한 3만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목표가 서울에서는 5만 명인데 그렇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특히 그 월권적인 회계장부 제출까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회계장부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부 돈을 안 받는다면 또 문제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이런 걸 가지고 투쟁한다고 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노총의 움직임을 저희들은 자세히 주목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사회적 안전, 평화 이것은 노동조합의 스트라이크 여부, 그 스트라이크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도 저는 스트라이크 많이 봤어요. 미국에 살면서. 또 무시무시한 스트라이크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을 막 저격해버리는 스트라이크도 있고, 예를 들면 팀스터스 유니온이라고 소위 전국 화물차 운송 노조죠. 큰 차 몰고 막 짐 싣고 다니는 거기에 이제 조지 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노조위원장이 있었어요.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는 데모가 딱 벌어지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디펜던트 트럭커스라고 해서 나는 그거 가담 안 하겠다. 그러고 나는 내 생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이 그 트럭이 자기 트럭입니다. 몇만 불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싹 가면 인적이 드문데 이렇게 싹 돌아오는데 스나이퍼 저격범을 가지고 쏴서 전복시켜버리거나 사살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정말 죽기 살기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테러, 공포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우리 이 나라의 민주노총을 포함한 한국노총 그리고 천만의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민생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건 좋지만 국가의 기반을 흔들리는 그런 파업만큼은 지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엉뚱하게 민주당의 주사파들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응? 우리는 어느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불공정이 있고 그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좀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그걸 개선해야지 그냥 촛불에 가담해갖고 정권을 엎는 용병 비슷하게 나와버리면 국민들이 안 믿어버려요. 저것들은 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노총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특히 2023년에 5월에 실록을 맞이해서 민주노총이 청신한 생각을 가지고 7월 총파업도 가능하면 정부하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치열하게 담판을 해가지고 총파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경제가 스톱되는 그런 사태보다는 창조적인 새로운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민주노총을 위해서도 좋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은요 아무리 봐도 저거 다시 세워야 할 정당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위 중도 좌파의 개혁적 이미지를 가진 그런 정당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지금 현재 제1야당 최고 다수당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이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영락하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국정의 불안감을 가져오고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새롭게 민주당을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너그럽고 심오한 생각으로 국정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국정이 임해진다는 뭐 여러 정치 계절을 보니까 오늘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왔어요. 유여해라고 있죠. 그 유엔의 변호사, 박사죠, 박사. 맞아. 그 사람 독일에 가서 법학 공부해서 박사 된 사람. 변호사는 아닌 걸로 압니다. 근데 그 유여해 씨가 김종인 씨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화제가 만발합니다. 아마 김종인 유여해에다가 금태섭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 아주 재미있는 댓글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하겠으면 댓글로 제가 막 많이 껄껄껄 웃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그 정치의 계절을 이용해서 좋은 사람들의 새로운 정치적 그룹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견이 나누어졌다고 해도 다시 화합하지 못할 만큼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막말하는 사람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뭐 징계 절차를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귀추를 주목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한국의 정치의 그 기상도를 판가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저는 그전부터 쭉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 국민의힘에서 잘라버리면 우리가 가서 아주 그냥 잘 모시고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새로운 정당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제 생방송에 복귀됐으니까 앞으로 많은 손님도 초청해서 여의도 사랑방도 만들고 저도 열심히 새봄을 맞이해서 신나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